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방송을 쉬었는데요. 연휴 기간에 어느 가정이든 보였을 법한 그런 추석 풍경에 대해서 과학 저널리즘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에 내려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게 되는데 네. 그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소년기의 조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오랜만에 본 친척들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만에 보는 건데도 좀 그렇게 외면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또 고속도로를 오가면서 이제 막힌 차 안에서 다른 가족들은 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운전을 하는 어른을 제외하고는 또 다들 또 뒷자리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관계가 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게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리 어른들이 많이 계셔도 게임이 재밌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이 추석 동안에 게임을 하라는 문자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명절 때라 또 큰 소리 내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이른바 그 스마트폰 중독, 그 게임 중독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그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현상은 굳이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출퇴근길 지하철 풍경만 보더라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서 예전만큼 신문이나 책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네네. 물론 이러한 변화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자세한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는 기차나 전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 풍토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뭐 미디어가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뭐 이런 식의 보수적인 관점의 그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 어느 시대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오프라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디지털 관련해서는 문화지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뭐 정보통신 기술의 선진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디지털 과몰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좀 심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측면이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 이런 것들의 원인을 게임으로부터 찾으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게임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뭐 이렇게 전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많은 학부모 시청자들께서 그쪽에서 이제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지적하고 싶은 바는 그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많은 문제의 원인들을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몰입에서만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현상 네. 그것이 문제고 그 이면에 본질적인 문제들이 감춰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지난 그 9월 10일자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닉 빌튼이라는 기자는 패션 앤 스타일이라는 그 뉴욕타임즈 지면에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주요 디지털 선도 기업의 리더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식을 훈육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짚어줘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디지털 기업의 경영자들이 오히려 자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뭐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기자는 스티브 잡스와의 일화를 전하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를, 로우테크 페어런트, 그래서 즉, 디지털 기술을 적게 이용하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그런 네. 부모로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 처음 아이패드가 출시될 당시에 그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개발을 했는데도, 자기가 개발했는데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주요 벤처 기업가들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제한을 둔다거나 또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감시한다. 네. 뭐 이런 일화들을 그 기사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PC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좋은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네. 야, 이렇게 좋은 걸 개발한 사람들도 자식들한테는 안 그랬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그런데 실제로 또 디지털 기기를 개발한 사람일수록 디지털 기기의 위험성을 또 실감한다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들이 고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보도 내용을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반겼던 보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에 약간의 맹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보도 자체만 보면 허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게재된 지면이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패션 앤 스타일이라는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경험적 일화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사례와 또 반대로 아이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그것들을 막 이용하게끔 해주는 그런 벤처 기업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기사에 있었고 실제로도 보면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해서 뭐 최근 그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 벤처 기업들의 설립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 컴퓨터 활용에 매우 능숙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할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 저녁 시간에 아이들하고 책이나 뭐 역사 그리고 주요 뭐 이슈, 이 시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즉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부모였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예. 네, 포인트가 좀 약간 좀 미스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기사에서 자녀들이 디지털 기술에 중독되는 거, 이 중독되지 않는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나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기술과 뭐 교육과 관련된 이런 보도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론 중심, 즉 부모님들의 견해에 중심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근거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갈등만 불거질 수 있기도 하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걱정의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즉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경쟁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문제시 삼지 않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뭐 책이나 뭐 역사, 시사와 관련된 그런 부모들의 대화를 주요 교육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과학 저널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에만 고개를 숙인 세태를 이렇게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현실 그 속에서는 어떠한 모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 역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론도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